이재명 사이다, 문재인 고구마 아닌가요? 제가 들어도 시원합니다. 정말 사이다 맞습니다. 집안에 손님인 줄 알고 잘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둑이었어요. 그러면 내쫓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데 내가 3시간 더 있다 갈게, 이런 거 비슷합니다. 어쨌든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저는 든든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구마와 사이다의 대결이 펼쳐지는 건가요, 앞으로? 네. 근데 예. 읽어보면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등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와 사실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지역적으로나 세대적으로나 보완해주는 거기 때문에 견제하더라도 이렇게 좀 약간 즐거워하는 것을 보이는 거 보면 예. 오히려 야당 내에서는 저런 현재 야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있는 후보자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밖에 있는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손학규, 그다음에 당내에 있지만 결을 달리하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 이런 분들과 즉 외연 확대, 중도라는 측면을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구마 먹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목이 막혀서 사이다가 먹고 싶으니까 보완적인 측면은 맞는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사이다는 밥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우위다. 이런 견제구 아닐까요? 네, 견제구를 날린 건데요.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사이다하고 고구마를 비유하는 거는 예. 본인이 머리에서 잘 연구를 한 건지 측근들하고 상의해서 잘 만들어낸 말인지 예. 모르겠는데 좀 재미있는 말이고 상당히 연구를 해서 나온 말인데 예. 저는 약간 전략적으로 저 말을 한 거는 조금 미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나온 예. 말인데 유명한 선거 전략가가 쓴 책이 있어요. 예. 그 미국의 유명한 선거 전략가의 민주당의 전략가인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는데 예. 코끼리가 이제 공화당을 뜻하거든요. 근데 만약 공화당이 던진 의제라든가 그래서 다른 주자라든가 다른 당이 낸 의제에 그 페이스에 말려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된다 예. 이런 게 있는데 현재는 어떻든 이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현재 어떤 자기가 선두주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전 시장이 많이 치고 올라오니까 좀 의식이 돼서 아마 그런 질문도 나오니까 아마 어떤 조사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지만 아직은 페이스메이커라고 생각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페이스메이커가 이제 대등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그다음에 옛날에 이인재 대선을 겪은 노무현 같은 현상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좀 보여줬어요 요즘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때는 현재 이 이재명 시장이 선명 강경론을 해서 올라갔는데 예.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는 그것도 차원이 다른 우리는 진짜 큰 거를 이 나라를 이끌어갈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다운 모습을 예. 보여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성남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내가 문재인 전 대표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내가 진짜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여러 차례 피력했는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10% 15%대까지 진입한 걸 보면 예. 이재명 시장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 같고 특히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발군의 기량으로 지지율을 획득한 것 같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SNS라든가 적극적 지지층이 화답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트럼프처럼 실제 그것이 대선 승리로까지 나아가려면 트럼프 현상이 있는 배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파격적 발언이 아니라 예. 거기는 러스트벨트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소위 말해서 오데오 주변에 몰락해가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예. 백인 중하위층을 정확한 타겟을 삼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이재명 시장은 인기 있는 발언, 튀는 발언이 아니라 나는 어떤 계층의 사회 경제적인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 즉 자기 지지 정당을 분명히 자기 지지 계층을 분명히 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이것이 일시적인 10% 15%를 예. 넘어선 30%대의 위협적인 존재로까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계층의 지지를 대변할 것인가부터 예.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매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야권 대권 주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정국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 치고 올라오는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에 그렇게 큰 덕은 보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 예. 전국에서 야권 주자 전체의 지지율 합계는 많이 올랐어요. 예. 합치면은 제가 보니까 55%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여권의 예. 주자의 지지율은 그 반에도 못 미치는데 예. 강기문 총장까지 합쳐가지고 근데 55% 된다는 거는 그 다 합치면 50% 넘으면 굉장히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전 대표는 좀 오르다가 딱 박스간에 갇혀 있고 이재명 시장이 착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나머지 주자들도 다 거기에 밀려서 오르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나무가 딱 우짜라 버리면 밑에서 나무 햇볕을 덜 받아서 못 자라잖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저는 이 이재명 시장의 이제 그 긍정성과 이제 한계를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긍정성은 뭐냐면 이 분노한 민심을 대변하는 거 그거 이제 트럼프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지는 건 장점이에요.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걸 뭐 포퓰리즘 정책이란 예. 말도 있는데 그런 정책을 편 건 좋은데 네. 한계는 뭐냐 하면 어쨌든 성남시라는 게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 아까 말했지만 구체적인 어느 계층과 어느 누구를 위한 그런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비전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를 잘 해야 그게 이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는 요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치고 나오는 지지율 상승세가 더 커질지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